자, 여러분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 2번 항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항목은 팀워크 경험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서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팀워크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이 작성하시는 경험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팀워크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간과하거나 때로는 그냥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좀 그냥 좀 쓰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이뤄냈다. 소통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팀워크에서는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고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서 팀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가,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협업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인데 자꾸 이 소통했다, 뭐 갈등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갈등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갈등을 쓰라고 하는 항목은 갈등을 쓰라고 나와요.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팀워크를 형성했고 어떻게 협업을 이뤄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쓰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갈등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큰 틀 안에서 대인관계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 관리가 넣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더 거기에 부합하기보다는 좀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부합한다는 거,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대인관계 능력은 공동의 목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통하거나 뭐 협업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것들 너무 어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뭐 약간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나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업을 어떻게 이뤄내는지,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회의의 어떤 진행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했던 의견들을 빠르게 조합하여 기간 내에 주제를 빠르게 선정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내가 협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회의를 진행한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써놓고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 글자 쓰고 300자에서 500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냐. 더 자세하게 쓰고 싶지만 자세하게 쓰면 300, 500자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500자를 쓰면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황을 되게 장황하게 설명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넣어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여 뭐 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안 넣어도 돼요. 네. 안 넣어도 다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최종 합격 다 하고요. 그것을 꼭 넣어야만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뭐 다른 항목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항목에서 내가 협업을 어떻게 해서 했던 그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내용들을 지우고 오히려 내가 했던 역할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 점은 놓치지 말고 작성해라. 자, 그 다음에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쵸? 뭐 팀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공동 목표가 제시가 되어야만 서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팀워크를 바랬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팀워크에 대한 어떤 전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피드백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을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업무 분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업무 분담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해서 팀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는지,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팀원들에게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앞에 나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도 해석될 수 있냐면, 이 말은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팀워크를 형성했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제는 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소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 서로 다른 전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내는지를 작성하셔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쓴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유형,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전공, 서로 다른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전공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전공이라고 한다면 그 전공에 맞게끔 업무를 분담했던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이죠.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격에 맞게끔 또 업무를 분담하고 역할을 배분하고 하는 것들도 맞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다양한 외국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쓰실 때 있죠. 그런 사람들과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도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고 협업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작성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비들을 좀 제안을 드려보면, 땡땡 시절 땡땡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땡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워크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한 줄 정도로 정리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 공동 목표는 무엇이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떻게 좀 서로 융합을 만들어냈는지, 융합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융합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고 팀원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나눔으로써,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는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팀원들이 좀 더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우리 팀에 되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작성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비드도 제가 제안드리는 비드인 것이지 꼭 이렇게 따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목표, 내 역할, 그리고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융합을 만들어내는지, 그렇죠? 팀워크를 형성하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예제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환경 지킴 및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팀워크를 형성하고 협업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목표는 어떤 목표였다. 자, 서포터즈라고 하는 목표, 우수 서포터즈라고 하는 목표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취재를 나가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되는지를 제시하고 팀워크를 형성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협업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분담을 제공했다. 그래서 어떻게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탐방하는 팀과 기사 자료 수집, 환경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리서치팀을 구분하였고, 자, 기사 작성은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팀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함으로써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제시하였고, 그렇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 서포터즈로서 결과를 이뤄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간략하게 제시된 예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책임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 왜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그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서 역할을 배분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들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전공, 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융합하기 위해서 갈등이 아니야, 그죠? 같이 융합을 해서 시너지를 냈던 경우들도 좋아요. 시너지. 자, 이런 부분들은 시너지에 해당될 수도 있어. 시너지. 어떻게 팀워크를 형성했느냐? 서로 다른데 시너지를 창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재들도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 형성, 협업의 체계 만들기, 또는 내가 서로 다른 배경에 가는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시너지를 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작성하시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번 항목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